예. 하겠습니다. 이제 62페이지입니다. 5번 상이죠. 2개 이상의 용도에 걸친 토지의 이용방법입니다. 참 중요한 상이죠. 실제 도시 지역 안에서는 별로 없지만 시골 농촌으로 가시면 한 토지가 2군데의 토지에 걸쳐 있는 땅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요. 하나의 어떤 대지 또는 토지 등이 보시면 임야가 되었던 농지가 되었던 이 2군데 이상의 토지에 걸쳐 있는 곳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우선 생산관리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뭐 자연녹지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딱 보니까 우선 농림지역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 이런 땅은 참 많습니다. 땅이 좀 크다 보면 이곳이 참 많이 보여요. 실제 보시면.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요 땅에 대한 토지 이용 승격을 결정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뭐 토지의 건축물 종류, 토지의 건축 제한, 건물 종류 어떤 결정할 때 하고 또 건폐율과 용적률 결정할 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건축법 적용을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또 보는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럴 때 보시면 일단 건축 제한, 건물 종류 결정은요, 그걸 배웠습니다. 요 걸친 곳이 330제곱미터 100평 요 이하인 토지가 보인다라면 가장 넓은 쪽이 포함되는 넓은 토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해당 용도 지역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0 이하, 만약에 요 생산관리가 포함이 되어진 것이 300이 딱 포함이 되었고 농림이 어떤 320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보시면 이쪽에 자연녹지가 보니까 이제 만약에 요 480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었다. 330 이하인 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딱 보여. 그럼 전체 땅이 보시면 600, 또 1000인데 1100입니다. 1100. 요 1100 전체가 다 330 이하인 쪽이 보이면 가장 넓은 쪽이 포함이 되어진 자연녹지가 전체 토지의 성질을 결정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쪽의 토지 용도다 해가지고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자연녹지라는 곳에 맞추어서 건축물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원래 각각 주어진 그 면적마다 가중평균 한 값을 가중평균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규모 결정할 때 생산관리 쪽에 포함이 되어진 생산관리의 용적률 상한선이 80%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져 있고, 만약에 농림지역에 보니까 80% 이렇게 딱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 또 보시면 요 자연녹지 쪽에 보니까 100%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총규모 딱 정할 때 보시면 생산관리 쪽에는 80%니까 38, 24에서 240을 지을 수가 있고 최대. 또 보시면 또 자연녹지는 어떻습니까? 480 다 지을 수 있죠. 100%니까 480. 그 다음에 이쪽에 농림지역은 80%입니다. 그래서 320에 80%니까 보시면 38이 24, 또 28, 16이 됩니다. 그래서 256 되겠네요. 25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56 이렇게 딱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나오실 규모가 보시면 이쪽은 다 합치니까 720, 이쪽은 또 256 딱 더하면 최대로 976제곱미터짜리 건물을 지으시겠죠. 그래서 전체가 1100이지만 요 규모 제한받기 때문에 요 주어진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비례해서 가중평균한 값이다. 그래서 원래 주어져 있는 요 면적만치 주어져 있는 요 할당 폭만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합산하면 다 이 부분까지 별도로 다 곱해가지고 최대 건축 가능한 면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 종류만치는 건축 제한만치는 330 이하가 보일 때는 더 넓은 쪽 대지에 따른다. 만약에 330을 다 초과한다 하면요, 각각 위치마다 건축물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규모는 최대 전체 대지에서 토탈해서 규모가 나오겠지만 330을 넘어가면 각각 위치하는 것 장소마다 건물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건축법 적용할 때, 건축법에 있는 건축 제한 적용할 때는요, 요 중에서 과반이 속하는 쪽의 토지 용도에 따른다. 보면 과반이 속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각기 역시 이 경우도 위치마다 건축 제한이 달라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색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그 토지가 나옵니다. 영구리가 보이네요. 영구리.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영구리라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목이 전인데, 요 계획 관리와 자율환경 보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중에서 330 이하인 땅이 보이면 더 넓은 쪽에서 포함이 되는 토지 용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밑에 전체가 783인데, 계획 관리가 250, 또 자율환경 보전 지역이 530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자율환경 보전 지역에 맞춰서 다 토지 종류
종류가 결정이 되어지고 계획관리란 그 좋은 어떤 그 혜택 받는 곳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종류만 이렇게 정하고 건물 크기 규모는 계획관리만 시에 주어진 비율 또 자연보존지 주어진 비율 딱 각기 나누어서 비율을 산정한 다음에 합산해서 면적을 결정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많이 배웠던 그런 식의 내용이 또 나오고 실제 이런 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근데 지금 또 보시면 용도 지구죠. 요 안에 보니까 지금 그 땅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진 것이 요 정도가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이 딱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이 딱 되어져 있다. 그런데 계획관리에 포함이 되어진 땅이 250이 딱 포함이 딱 되어 있고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보니까 이것이 530이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 요 전체에 대해서 다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이 결정이 딱 되어져 있고요. 또 계획관리 요 전체에 대해서 취락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란 용도지구 안에 취락지구란 용도지구하고요. 자연보전지역 안에 순환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쪽 토지는 전부 다 취락지구 제한을 받고요. 이쪽은요, 순환보호구역 제한을 받는다. 이것이 또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관리 말고도 이제 그 특별한 용도지구가 있으면 용도지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이 되어진 토지가 넓다 보니까 다 자연보전지역으로 제한을 받는데 또다시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취락지구라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요, 특혜도 주기도 하지만 또 건축 제한이 좀 더 완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화되어서 일단 건축물 종류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맞춰서 건축물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분석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그 안에 박스 하나 보이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중복될 때는요, 이제 용도지구, 항상 용도지역보다 용도지구 또 구역들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항이 우선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있다 해도 용도지구 있으면 용도지구가 다 행위 제한 들어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일 때 보시면 이 계획관리 지역이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이 딱 되어 있다. 그럴 때는요, 건축물 종류와 우리 배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개수자치농상에서 자연 취락지구는요, 건폐율이 60% 완화되죠. 원래 계획관리 지역은요, 보시면 건폐율이 40%, 또 용적률이 100%입니다. 100%지만요, 혹시 취락지구는요, 요거 딱 무시해버리고 60% 이렇게 완화되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중에는요, 요 계획관리 일반적인 규모 제한보다 더 우선해서 취락지구는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이죠. 요 제한을 받는다. 이 영역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 취락지구에서의 주어진 건축물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제한 또 받고 또 규모도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적률 완화 조항은 없어. 그러니까 용적률은 계속 100% 이것을 적용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박스 첫 번째 사항이고요. 또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시면 이것이 20% 80%가 결정이 되어진 건물 규모고 또 건물 종류도 아주 극히 좀 작습니다. 작아. 그런데요, 여기 써있는 보호지역은 건물 종류가 훨씬 더 넓습니다. 훨씬 더 넓어. 또요, 요 장소가 정해지면, 요 건폐율이 보시면 80%, 또요, 용적률, 건폐율은 보시면, 개수자치농산에서, 40%고요. 또 용적률 보시면 이 장소는요, 80% 다 줍니다. 다 줘. 하다 보니까 자연보전적인 상태로서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무시하고 40% 적용됩니다. 하고요, 용유는 똑같이 80%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건축물 종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따른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결정이 되어진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제한도 있겠지만 더 특례받는 이쪽에 건물 종류 결정이 딱 되어지고 또 더 나은 건폐율을 40%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용도지역에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용도구역이나 용도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나 구역에 따라서 건축 제한이 우선되어지고요. 또 강화되어지면 강화된 대로 따르게 돼. 그래서 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 있는 그 제한들이 용도지역보다 우선한다는 그 말이 두 개 박스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공부를 좀 해보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그래서 오른편 가보시면 요 해당 그 토지계 확인서를 딱 떼보시면 뭐 지목이 대란
어떤 건물 짓는 땅을 말하는데 계획관리가 자연분에 걸쳐 있다. 그런데 요 계획관리가 자연 취락축이니까 시골 마을 어떤 집성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좀 크게 건물 지을 수 있고 또 수안전 보호구에 맞추어서 자연 보존 지역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가 좀 더 완화되어서 좀 더 넓게 건물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공부를 좀 해보세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좀 작게 나와 있지만 글자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면요.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앞으로 실력 있는 중개사의 어떤 그런 덕목을 키우십시오. 자, 또 오른편에 가보시면요. 67번이죠. 6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또 배웠지만요. 도로변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용도 구분이 도로 따라 띠 모양 구분이 쫙 되어지면서 이쪽에 상업지역이 이쪽에 포함이 딱 되어진 곳이 보인다. 기타 어떤 지역도 보이네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이하인 땅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더 넓은 데 따라한다. 그래서 이 땅을 딱 보니까 지금 딱 보시면요. 이 땅을 딱 보시면 도로변 띠 모양이 되어 있죠. 띠 모양 딱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전체가 보니까요. 897, 전체가 897제곱미터의 큰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쪽에 딱 보니까 지금 제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적으로 구분이 딱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냐라고 지금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업적이 크게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가 보이는다 하면 더 넓은 쪽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대지가 전체를 지배한다 해서 건축물 종류는 일반 상업지역에 따라서 다 건축물 종류가 결정이 딱 되어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 크기죠.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1300%입니다. 이쪽은 딱 보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용적률이 보시면 이것이 200%입니다. 200%. 큰 차이 나죠. 큰 차이 나지만 건물 종류는 더 넓은 데 포함이 되어진 있는 상업지역에 따르지만 건물 크기는 원래 주어진 이쪽은 이쪽 비율만치 이쪽은 이쪽 비율만치만 적용 딱 해가지고 두 개 합산해서 평균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크기의 규모의 어떤 혜택은 안 주지만 건물 종류의 혜택은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토지의 어떤 성격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에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배운 적이 있었죠. 건축물 자체가 고도지구나 또는요, 어떤 방화지구에 거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딱 보니까 이 토지의 성격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이 토지가 또 보니까 이쪽이 딱 보니까 이쪽이 무슨 고도지구란 곳에 높이가 딱 결정이 딱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쪽에 건물 딱 지을 때는 고도지구에 맞춰서 높이가 제한받습니다. 제한받아요. 이쪽은 그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고도지구와 아닌 곳에 걸치는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요, 요 지구에 걸치는 건물 요 전부는 다 요 제한에 받는다. 뿐 아니고 나머지 대지에서 건물 지을 때도 이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고도지구에 걸치는 건물이 나와버리면 이 건물과 이 대지 전부가 다 고도지구 제한 받는다. 이것도 이런 식의 땅이 또 참 많이 있다. 알아주십시오. 또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라고 하거든요. 방화지구에 딱 건축물에 딱 걸칠 때는요, 방화지구 내에서 건축을 할 때는 건물의 외벽 등은 다 내하고 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쪽은 방화지구 제한 받습니다. 이쪽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방화지구와 아닌 곳에 걸치는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걸치는 건물 그 전부는 다 방화지구 제한 받는다랍니다. 하지만 대지 나머지 부분은 방화지구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서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물만 그 방화지구 제한 받고 고도지구에 건물이 딱 걸치면요, 이 건물뿐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고도지구 제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또 차이점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실무할 때도 잘 나오는 상인데 공부할 때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쭉 이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높이 제한 받거나 또 기타 각종 어떤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들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금 오른쪽에 69페이지에 확인설 때 보시면 지금 중심 상업지역 등뿐 아니고 보니까요, 무슨 상대 보호구역, 학교 환경 보호를 해서 어떤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 환경을 제한하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상대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건축물 종류가 또 다르게 제한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그 말이 쭉 나와 있네요. 결론해가지고 70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상계 토지는요, 건축 제한은 중심상업지역의 어떤 중용을 받지만 또 상대 정화구역 때문에 학교 환경 보호 때문에 또 건물도 제한이 조금 되어집니다. 또 건폐율은 중심상업지역과 용적률, 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다 중심상업지역에 포함이 딱 되어지니까 그 제한 받지만은 또 용적률, 그 높이 제한 보시면 높이 제한은요, 지금 그 최저 높이에서 99.9m, 10m 이상 올라가게 건물 지어라 이렇게 한 최저한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방화축에 포함이 되어지니까 또 방화축의 건축 제한에 맞춰서 각종 건축물의 주요 고주부와 외벽은 내하우스로 해야 된다라는 또 제한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제한을 다 겸비해서 건축 계획을 딱 세워야 된다라는 게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녹지네요, 녹지. 녹지란 말이야, 녹지. 녹지가 나와요. 녹지가 나오는데, 요 대지가 보니까 무슨 녹지의 일부에 딱 걸친다랍니다. 녹지. 그래서 뭐 자연 녹지다 이렇게 걸칩니다. 걸치고 또 나머지가 또 더 좋은 뭐 주거지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입니다. 녹지가 만약에 옷이 200이다랍니다. 200이다. 녹지가 만약에 옷이 400이 나왔다. 400이 딱 나왔고, 이쪽에 딱 보니까 이제 800이 딱 나왔다. 겁니다. 요 경우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녹지가 원래 걸친 곳이 330 이하가 보일 때는 큰 데 붙이는데, 다 330 초과할 때는 각각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이만하게 땅이 있는데요. 이쪽에 녹지 쪽에 포함이 되어 것이, 이쪽에 보니까 녹지입니다. 녹지. 녹지가 포함이 되어진 토지의 범위가 이렇게 딱 되어서 이쪽에 만약에 800이고 나머지가 보니까 이쪽에 딱 보니까 20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 200이고 녹지가 800입니다. 그럼 원래 원칙은요, 330 이하가 보이니까 요 전체가 다 녹지로 간다. 이것이 원칙인데, 녹지에 걸칠 때는 요 면적이 클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면적이 한쪽이 아주 작게 나올 때는요, 이때는 이쪽은 계속 녹지로 간다. 녹지로 계속 가지만 이쪽은 계속 별도로 주거지역 받습니다. 그래서 요 200이 다 주거지역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클 때가 문제, 클 때 작은 곳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입니다. 위에 녹지가 400일 때는 분리됩니다. 항상. 그런데 이 녹지가 300밖에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330 이하인 녹지가 보일 때는요, 넓은데 붙여버린다. 1100 전부 다 주거지역에 제한받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녹지가 제법 클 때, 크다 해도 요 면적이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또 근데 녹지가 작다 해도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 작은 녹지가 330 이하, 100평 이하이면 큰데 붙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세요. 이런 지가 땅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설명입니다. 딱 보시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4번에 있죠. 71표 4번에 보시면 그 작은 부분이 녹지인데 330 이하이다 해도 이때는 분리한 것이 아니고 녹지가 제일 작고 330 이하이면 큰데 붙여버린다. 이 말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클 때는 작은 다른 지역을 붙이지 않지만 녹지가 작을 때는 그 작은 것이 100평이 안 되면 큰데 붙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로서는 녹지는 권리력 행사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요, 지가 작을 때는요, 큰데 붙어 딸려간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충북 옥천군에 있는 뭐 태튼이 해서 쭉 나와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녹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녹지가 100이다. 작네요. 그럼 계획관리에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녹지가 만약에 이것이 더 클 때도 계획관리는 붙이지 않지만 녹지가 제가 100평 이하 작은 땅은 큰데 붙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농공단지의 어떤 특징이 들어갑니다. 농공단지. 밑에 보시니까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 농공단지 많아요. 농공단지는요, 농촌마을의 생활 환경 정진을 위해서 원래 안 되지만 그 농촌마을에 공장 등을 짓게 해서 그쪽에 생활 환경에 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농촌마을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보시면 저 녹지라든지 또 각종 어떤 뭐 농림지역부터 해가지고 어떤 저기 관리지역 또는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요 공장을 원래 지을 수가 없다, 큰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장소 안에도요, 만약에 특정 장소 일부입니다. 일부 장소에 대해서 농공단지라는 것을 결정을 딱 해주면요, 공장,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은요, 이제 해당 그 녹지 등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요, 건축 제한 딱 되시면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이란 요 법에 의해서 공장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또 공장을 딱 지을 때는요, 원래 이런 장소를 보시면 건폐율이 기본 원칙은 다 20%죠. 또 80%의 어떤 상한선도 있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겁니다. 이런 식의 규모가 제한받는 곳인데 공장을 지을 때 공장을 지을 때 이렇게 면적이 작게는 공장을 짓기 힘드니까요. 농공단지이면 원래 20, 80, 20만 요쪽에 혜택을 또 줍니다. 건폐율에서 우리가 개수자치 농산에서요. 농산 70%의 혜택을 딱 줍니다. 그리고요. 용적률은요. 개수자농에서 150%의 혜택을 딱 줍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농촌 마을이 있는 공장이다. 농공단지가 이어도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 지역의 변경은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농림지역 등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종류에서 산업 입지관한 법률 중에서 공장을 짓게 해줄 것이고 건폐율도 70% 훨씬 많이 주죠. 또 용적률 150% 훨씬 많이 줘서 이 규모에 맞는 널쩍한 공을 지어서 공장으로 이용해주게 해준다. 그래서 농촌 마을은 원래 요만한 건물밖에 짓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농공단지면 이만한 건물을 짓게 해주고 또요 보시면 공장도 짓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그 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어떤 지역이 딱 나오면 농공단지다 하면 공장을 좀 더 크게 넓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74페이지입니다. 기억 보시면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지역이죠. 농림지역. 그래서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 하면 전문 농사 짓는 땅과 또 산림 등이 많습니다. 동과 산이 참 많이 있어요. 농가산이 많이 있고 또 기타 지목이 대인 땅도 있어요. 또 있는데요. 요 논에 대해서는요. 농업진영지역 결정이 되어진 농지 또 산에 대해서는 보전산지로 결정이 주로 딱 되어져요. 그런데 농림지역만에 보시면 건축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제한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농업진영지역, 요 전체 농림지역 안에서도 농업진영지역 딱 결정이 되어진 이 토지와 보전산지로 결정이 되어진 요 산에 대해서는요, 이제 건축제한 요거 적용하지 않고 우리 농지법에 있는 건축법 제한과 또 산지관리법에 있는 건축법에 있는 건축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건축물 종류는요, 요거 일반적인 농림지역에 있는 제한을 무시하고 농업지원과 보존산지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제한받아서 거기에 건물 종류를 결정한다. 하지만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제한은 계속적으로 농림지역 제한이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제76조에 제5항 제3조에 보시면 5항 제3목에 보시면 농업진영지역은 농지법, 또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토지는 토지법에 제한받는다. 이것은 건축물 종류에 관한 제한받는 것이고 이거 말고요 규모 오른편 제일 밑에 보시면 보세요. 자, 오른편 제일 밑에 보시면 일단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런 제한 받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요 지금 저기 우리 토지 확인서는 말입니다. 잡종지 농림지역 안에도 보시면 잡종지가 참 많이 있어. 어떤 지목이 대 같은 이런 잡종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요 일반적인 농림지역 제한 요거 전부 다 들어온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서도 농업진영지역과 보전산지 1단에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는 것이고 기타 토지는 다 일반적인 농림지역 제한에 맞춰서 건축 등의 어떤 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해서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시면 나와 있죠.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진영지역은 농지법에 따른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를 딱 떠보시면 거기에 쭉 나와 있듯이 제목이 전이다 답이다 나오면서 농림지역이다 할 때는요, 농림지역이 딱 뜰 때는 항상 그 다음 켠에 보시면 다른 법에서 농업진영지역이라는 표현이 딱 나올 겁니다. 농업진영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나와서 결정을 딱 해줘요. 그러면 이제 행위 제한은 농지법 제한받는다. 제일 밑에 있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한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부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또 오른편 산지 일대 보전산지로 결정이 되어진 농림지역들은요,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이제 산지관리법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바로 농림지역 제한받는다라는 의미가 또 이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공부를 또 해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요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 2번, 3번 반복해서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중개사와는 다르게 토지 이용 사항들이 바라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못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공부하시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 꼭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아파트 파는 것이 아니고 해당 토지에서 어떻게 실제 이용되는지 또 어떤 특혜를 받아서 건물들이 크신다. 이것도 다 파악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보시고요. 자, 78페이지에 초지, 푸른 목장 등이 있습니다. 목장들은요, 초지법 제한받는다. 해서 목장 용지 등의 어떤 초지는요, 초지법 제한받는다. 하지만
분폐율과 용적률은 또 해당 그 초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용도지역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용지점 푸른 넓은 들판 같은 경우는 건축물 종류는 초지법에 따라서 건축물 종류 결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해당 그 용도지역 제한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 쭉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시면 참 무엇을 보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건축물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시면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무슨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라죠. 또 수자원도 보존하자랍니다. 또 보시면 해안 생태계, 해양도 보존하자, 해양도 보호하고요. 또 보시면 또 문화재도 보호하다, 문화재도 이제 보존한다. 또 상수원도 보존하자 등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천도 이제 보존하겠죠. 하천도 보존한다 등이 쭉 나오고요. 수산자원 같은 경우는 땅은 다 보존을 위한 기주로 이렇게 많다 보면 되는데 이쪽은 이제 보호와 육성까지 한다. 이 의미가 또 포함이 딱 되어 있었죠. 요 보호 육성을 위해서 보시면 이쪽 장소를 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해서 용도구역상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이런 곳에 많이 또 중복적으로 결정이 딱 되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목적인데, 요 목적을 위해서 각기 보시면 특별법이 각기 특별법이 다 있습니다. 법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각종 법이 있어요. 각종 법인데, 요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바대로 건축물 특별법에 나와 있는 각기 특별법이 있는데 이 특별법에 따라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나와 있는 바대로 이 전체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도 각기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이 장소들은요, 무슨 상수원 같은 경우 수도법 등이 있습니다. 같이 이 지역들은 그 특별법의 또 다른 제한을 받게 된다. 단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법 보시면 전부 다 건축물 종류만 정해줍니다. 그 말고 이제 건물 규모, 크기는 똑같이 이것도 20%, 80%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게 포함이 딱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을 쭉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 자연공원법, 또 보시면 뭐 수도법 등이 쭉 나옵니다. 그러한 어떤 장소를 정한 다른 특별법상의 행위 제한 받는다. 하지만요, 건물 종류는 그렇게 정해지지만 건물 크기, 사이즈는 항상 그 자연환경 보존적인 2080 그 규모에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종류, 건축 제한하면 건물 종류만 특별법 제한받고 건물 크기, 사이즈는 다 일반적인 우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20%, 80%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의미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 건축 제한하면 건물 종류에 대해서만 특별법 제한 받는다. 그 외에 건물 크기는 국토계획법 제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런 식의 땅이 참 많은데, 근데 이런 식의 땅들은요, 여러분들이 중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식의 참고만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각종 어떤 지역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 이제 84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용도지구들의 행위 제한이 나옵니다.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또 다른 어떤 내용이니까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